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부산 사하구 을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 그리고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나 됐지만 시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는 여전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쉽게 네, 설명해 주시죠.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서 권한과 책임하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치나 분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자체가 조금은 창피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를 도입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치로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권 연장을 위한 제도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출발부터 태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방의회가 부활을 한 것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민선자치도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저는 어린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하부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까지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성인이 된 이 시점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나 홀로 자치다, 무늬만 자치다 하는 안타까운 수식어들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큰 그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냐 또는 자본주의 국가냐 이런 그 우리가 세계의 이 제도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중앙정부, 중앙집권적인 그 요소가 되게 강합니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국가들은 특히 선진 국가들을 보면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되고 그게 가속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재정적인 차원이나 어떤 사무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경제, 문화적인 부분은 우리가 선진화되고 있지만은 이 정치적인 분야, 행정적인 분야는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 분야도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 발전, 지역균형 발전 이렇게 참 많이 주장을 했지만은 결국은 중앙정부의 힘에 밀려가지고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예. 아직까지도 우리는 구청, 시청, 도청을 그냥 지방자치단체라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고 중앙정부는 산하기관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는 중앙정부와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한 지방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처럼 지역의 문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정말로 복잡다양해요. 예. 국가가 해야 될 일, 지방이 해야 될 일은 엄연히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가가 이 복잡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면은 지방이 특색 있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또는 미래 먹거리, 일자리, 복지 수요,
교육, 또 공동체 상실 문제, 사회적인 신뢰 약화, 환경 생태 문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획일적으로 한 잣대로 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방 정부가 책임하에 모든 것을 원활히 수행할 때 지방 정부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은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산하기관을 둘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더 활성화시키면 지방정부도 발전하고 국가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가 우리 경상도에 사는 그 시민들 또는 전라도에 사는 시민들 아마 그 지역적 특성과 또 욕구와 또 바라는 것이 다 다양하고 다를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만 해도 이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 그 거주하시는 주민들, 시민들의 욕구와 또 경상북도 남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또 욕구와 또 요구 사항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이것을 그 잘 수렴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지방정부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예. 특히 해외 선진국가는 이미 지방정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고요. 제가 한대만 친선협회 의원 그 회장을 맡고 있는데 가까운 그 대만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속도가 좀 더딘 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지방자치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또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네, 이미 좀 늦은 감은 예.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란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그 지방분권의 정신에 부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서 주민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게 그 낙동강 수계에 있으면서 이 안동 지역 주변을 그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서 사실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중앙정부가 안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획기적인 발전 전략을 내놓느냐 전혀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냥 그 지방만 계속 그 피해를 수십 년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하게 되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될 거고 또 안동시의 발전에 크게 도움될 만한 그런 정책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저는 협상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이 더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애로 사항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발전이 잘 이루어지려면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부분이 삭제돼서 반쪽짜리 법률이라는 평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글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시행됐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가 보면은 그 자생단체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미비하다 안 하다 이게보다는 저는 주민들이 좀 더 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의 재정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형편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더군다나 그 농촌 마을 도농복합지역 도시로 갈수록 저는 그 재정 자립도가 매우 열악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민 그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재정이 좀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지금 중앙에 있는 그 국세의 비중보다는 지방세의 비중을 좀 더 대폭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재정 자립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이 큰 문제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의논해 볼까요? 지방자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 지방자치 30년의 결과는 지방소멸입니다. 지역이 지금 무너지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네요. 예.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또 BOECD 국가까지 합쳐도 최하위 수준이에요. 안타깝네요, 네. 정말. 예.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예요. 근데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75입니다. 즉 0.7명대까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예, 정말 예. 심각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신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예. 또 2017년부터는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방 소멸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정보고용원에서 고용정보원이 제공한 2020년 5월의 인구 소멸 지수를 한번 보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대비 20대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수를 의미하는데요. 전국에 228개 시군 중에 105곳이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너무 심각합니다. 2018년보다 16곳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14년도에는 79곳, 2016년도에는 84곳, 2018년에는 89곳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105곳의 인구 소멸 지역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은 정말 요원한 길이 아닌가.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비수도권에 어떤 이런 것들 지방 소멸 문제가 발생하느냐?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첫 번째 원인이죠. 두 번째는 일자리 구하려면은 전부 서울로 다 가야 돼요. 그렇죠. 의료 문화 혜택 받으려면 모두 서울로 가야 됩니다. 예, 예. 지방에서는 못 산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 뭡니까? 왜? 나중에 인구가 없어서 지방이 소멸되어 버리는데 장밋빛 비전만 제시하고 분권이다 이런 말로만 주장을 한다면은 지방자치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중앙 집권적인 사고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모든 정책은 이와 같은 방향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산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그리고 고령 사회로 진입한 부분,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도 연도별로 수치를 분석해 주시니까 더욱 심각성에 네, 와닿는 네,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도출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도 필요한데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만큼 또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 서울시흥 강명 LH 투기 사건에 보면은 지방정부 의원들이 또 연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도덕적인 그 해이,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역량 부족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자치법의 권한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 책임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방자치를 다룰 때면은 의회 무용론이 거론되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한은 있는데 책임이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문성의 부족, 비도덕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되려면은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날아야 되는데 날개가 없다면은 이건 예. 아니다냐. 그래서 지방의회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자치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정말로 누가 봐도 이제는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야 되죠. 예.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달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자치 입법권도 좀 강화해주고 지금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자치 입법 권한이 있는데요. 중앙정부 중앙법률에 딱 해가지고 상위 법률에 있는 위임된 사항만 할 수 있지 지방의회가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함께 제도적으로 수정해 나갈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의회 무용론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사실은 의회를 없애버리자 뭐 이런 주장들도 간혹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예. 아마 답답함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네. 사실 지방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없앤다는 건 똑같은 이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의 어떤 부족함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은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하면서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역량이 강화된다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지방자치에 대한 그 필요성, 의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방 의원들에 대한 그 처우 개선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예. 무조건 역량만 강화하라 한다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그 처우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대폭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의원님 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정책 결정권을 갖다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시켜야 됩니다. 예. 정책 결정권을 이양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은 7대3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것을 최소한 5대5 비중은 줘야 된다. 아, 반반으로. 반반 예. 정도는 해야만이 지방의 재정을 확충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라, 지방분권을 강화하라는 것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예.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치가 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정책 결정권을 이양하고 또 이 지방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넓힐 수 있도록 재정의 어떤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좀 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을 기념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과제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